아놀드 렌더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주로 아놀드 렌더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했었죠. 네, 역시 이제 두 번째 파트도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이 아놀드 라이트 타입 중에서 피지컬 스카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제가 파트 1 강좌에서 사용했던 바로 이 붓다 오브젝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오브젝트에는 디폴트 마야 램버트 쉐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재질부터 먼저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새로운 재질을 제가 바로 하이퍼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어사인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어사인 뉴 매티리얼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재질을 지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약간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킹 메뉴로 접근하지 않고 아예 이 새로운 핫키로 단축키로 따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세팅 프리퍼스 핫키 에디터를 통해서 새로운 핫키를 배당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이제 원래 마야 디폴트 핫키 대신에 이 마야 디폴트 핫키를 바로 두플리케이트 기능을 통해서 새로 복제를 해서 제 개인적인 핫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핫키 세트를 먼저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핫키를 등록하거나 편집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브젝트에 이제 이 새로운 재질을 어사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명령이 바로 assign new material이죠. 이 명령은 바로 렌더링 메뉴상 보게 되면 바로 라이팅 쉐이딩 쪽에 보게 되면 assign new material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바로 material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해당 기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핫키 에디터 상에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단축키를 지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신 이제 우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제 핫키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런타임 커맨드 에디터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멜 명령을 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핫키로 배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뉴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멜 타입으로 했을 때 다음같이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굴리면은 폰트를 좀 더 크게 작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휠. 아무튼 간에 이제 create assign new material tree list라고 입력을 하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하나, 쌍따옴표 하나,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 명령이 바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바로 이제 assign new material을 제가 실행했을 때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는 마야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바로 하나 등록을 해놓고 제가 이 명령에 대해서 새로운 단축키를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임 부분에서 다음같이 꼭 assign new material 언더바 프로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문으로 해서 한글은 안됩니다. 영문으로 해서 임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십시오. 대신 이름을 지정할 때 기존의 어떤 명령과 충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입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닉네임을 하나 간단하게 사용을 해서 기존에 마야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명령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새로운 런타임 커맨드를 하나 등록을 해줍니다. save runtime command. 그러면 이제 이렇게
런타임 커맨드가 이제 하나 저장이 됐다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이 코드에서 타이핑을 잘못했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거나 대소문자를 잘못 가렸거나 또는 이름을 잘못 지정했거나 그래서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특별하게 에러는 나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이제 새로운 그 런타임 커맨드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다시 클리어 텍스트를 한 다음에 에디트 하키 4에서 커스텀 스크립트로 이동을 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등록했던 바로 런타임 커맨드가 보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키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그 새로운 단축키가 등록이 되어 있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컨트롤 Alt N을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Alt N 이제 세이브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키가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즉 방금 전에 제가 지정했던 이 멜 커맨드에 대한 실행 단축키가 새롭게 지정이 된 겁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Alt N 네, 그럼 바로 Assign New Material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마키 메뉴로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은 더 빨리 단축키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키 메뉴로 이제 접근해서 작업하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단축키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작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지정해 줬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 Alt N 아놀드 스탠다드 서피스 역시 컨트롤 Alt N 아놀드 스탠다드 서피스 이제 이 재질에 대해서는 바로 반사가 없는 상태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바닥만 좀 반사가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피지컬 스카이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놀드 라이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피지컬 스카이라고 불리는 라이트 타입 있죠? 이 피지컬 스카이 라이트가 하는 역할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지컬 스카이를 생성을 해주게 되면 일단 이제 모델링 인터페이스 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까맣게 배경 색상이 바뀌고 있죠. 네. 실제로는 이제 생성이 되는 이제 라이트의 모양을 보면 바로 스카이돔 라이트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스카이돔 라이트가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검은 색상으로 현재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카이돔 라이트를 저 선택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스카이돔 라이트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 컬러 부분을 보게 되면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동을 해보면 바로 AI Physical Sky라고 불리는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노드 에디터 상에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AI Skydome Light 쉐이프 노드로 선택해서 인풋 아웃풋 커넥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보시다시피 노드로 선택하고 2번 키 보게 되면 바로 피지컬 스카이의 아웃 컬러 값이 스카이돔 라이트의 컬러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스템의 구조는 AI 피지컬 스카이 쪽에서 하늘과 태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지고 있는 색상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밝기, 모양 같은 걸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들어 준 상태가 어쨌거나 RGB상의 어떤 이미지 정보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것을 바로 다시 스카이돔 라이트의 컬러 쪽으로 연결해서
연결을 받은 그 하늘의 색상과 태양의 밝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런 환경 돔 라이팅을 대신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게 되면 피지컬 스카이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컨트롤 Z 언두. 두 속성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동작을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기대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고 까맣게 보이거나 좀 하얗게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두 연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피지컬 스카이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값을 조정해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밝기, 하늘의 어떤 밝기 같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새로운 렌더링용 카메라부터 하나 생성을 해서 적당히 뷰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아놀드 렌더 뷰 IPR 렌더를 제가 걸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배경에 하늘과 이제 비슷한 색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이제 어떤 태양의 느낌과 이제 유사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빛이 비춰져서 그림자도 생성이 되고 있죠. 피지컬 스카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제 인터스티가 보이죠. 바로 이 인터스티 값이 하늘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밝기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이제 렌더링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평선이 보이죠? 바로 하늘과 땅을 이제 구분하는 지평선이 보이는데 이 지평선이 가지고 있는 Y축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카이돔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슬레이터 Y축 값을 이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위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Y축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은 이 회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대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도에 따라서는 이제 전체 하늘을 약간 좀 기울여서 렌더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각도를 틀어서 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자로. 아무튼 이제 피지컬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평선 위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기능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지평선 부분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한대의 어떤 플랜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지평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평선을 이제 가리는 다른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거나 해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실내가 아닌 실외의 어떤 자연광 상태를 이제 묘사를 할 때 건물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숲속 그런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넓은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할 때 오브젝트를 이제 단독적으로 이렇게 놔두고 렌더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모든 자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로 씬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런 지평선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보통 셋업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지금 바닥 쪽에 놓이는 이 플랜 오브젝트에 현재 이 오브젝트는 제가 이제 델레타 바이 타입 히스토리,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노드를 아직 삭제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폴리플랜 쪽에서 있는 바로 이 위스 하이트 디비전을 통해서 면의 분할수라든가 크기를 아직 바꿀 수 있는 상태죠. 디비전을 일단 100 정도로 더 늘려놓고 위스를 한 100만 정도 해서 이렇게 크게 키워놓겠습니다.
렌더 세팅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인텔리징은 2 정도로 낮춰놓죠. 라이뎁스 스페큘러는 2 정도 해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다시 페이지과 스카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지금 그 렌더링 되어 있는 상태에 보면 이제 노이즈가 좀 느껴지죠. 이 노이즈는 바로 스카이돔 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의해서 그 퀄리티가 제거됩니다. 뭐 샘플을 한 4 정도 해보죠. 그러면은 뭐 렌더링 시간은 늘어나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좀 더 그 깔끔해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 렌더링 하는 거니까 샘플을 1을 다시 1로 낮춰 놓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제 기본적인 그 피지컬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밝기는 인터스티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바로 터비디티라고 불리는 이 속성에 의해서도 밝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비디티 속성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청명한 상태를 조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터비디티 값을 이제 0.1로 낮춰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죠. 이번에는 디폴트 값이 3이었는데 20으로 바꿔보죠.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뿌연 느낌의 연무라든가 뭐 황사라든가 그런 느낌이 낀 것처럼 약간 뿌얘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이제 낮추면 낮출수록 좀 더 이제 그 청명한 상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100 정도로 하면은 이제 뭐 거의 일정 이상 이제 수치를 증가시키니까 거의 뿌연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라운드 알베도는 이제 그 땅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빛의 분위기가 얼만큼 라이트의 전체적인 그 스카이 쪽으로 반사가 돼서 밝은 분위기를 바꾸는가, 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값을 낮췄을 때와 증가시킬 때 보면 알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증가시키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그 더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죠.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제 그 한여름에 청명한 날씨라고 가정을 하면 땅 자체에서 오는 이제 그런 반사가 되는 복사가 되는 그런 빛의 양이 그만큼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좀 밝고 경쾌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것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인터스티를 증가시키고 터비디티 값은 좀 낮추고 그라운드 알베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그라운드 알베도를 이제 증가시킬수록 그 지금 하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푸른 느낌이 많이 감소되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카이 틴트, 선 틴트가 있는데, 일단 스카이 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늘에 인위적인 어떤 색상을 섞어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퍼플색을 이제 집어넣거나 너무 과하니까 이렇게 살짝만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이제 그 어떤 그 사실적인 느낌의 하늘 색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애니메이션적인 거거나 아니면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틴트를 넣고 싶지 않으면 다시 디폴트 색인 화이트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선 틴트. 선 틴트는 이제 바로 현재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태양의 색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 쪽은 이제 색상이 바뀌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태양이 보이지 않죠? 지금 어딘가 지금 태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태양빛이 현재 지금 오브젝트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색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선 사이즈. 지금은 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이즈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또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밝기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강렬해집니다. 네. 다시 적당히 한 0.5 정도 줄여놓고 밑에 있는 이제 이네이블 선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태양이 없는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사실 이제 그 거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확산이 되어 있는, 퍼져 있는 느낌의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turbidity 값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고, 네. 인터스티 값도 줄이고 이러면은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그 흐리고 굉장히 어두운 느낌으로 빛 분위기가 지금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도 훨씬 더 약간 좀 더 퍼져 있는 소프트한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네이블 선 체크를 해서 라이트 강도 2. 네. 그러면은 좀 더 또렷한 날카로운 그림자 모양이 나오고 빛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게 되죠.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 엘리베이션과 그 아지무스 이 두 개의 컨트롤인데, 바로 이제 이 두 개의 속성을 조절해서 현재 지금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을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된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바로 네, 아지무스가 바로 이제 이 수평선 라인 쪽의 이 방향을 뜻하게 되고, 그 방향은 0도에서 360도까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 태양이 있는 그 위치로부터 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는 그 방향성을 바로 엘리베이션이라고 하고, 각도는 기본적으로 0도에서 90도까지 제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태양이 하늘 위에,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이제 직각으로 놓여 있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추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현재 지금 그 엘리베이션 값을 보면 45도입니다. 이것을 90도로 바꾸죠.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빛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현재 지금 물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림자가 바로 이 아래쪽으로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도. 그러면 이제 그 보게 되면 태양의 현재 지금 위치가 아마도 이 위치가 아닌 이 위치쯤에서 빛을 비추고 있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그림자가 훨씬 더 길어졌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태양이 지평선을 베이스로 했을 때 지평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라이트의 색상이 어떻게 보이죠? 붉고 노랗고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이번에는 각도를 1도.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가지고 있는 색상은 전반적으로 약간 붉은 느낌으로 연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태양이 현재 빛을 비추고 있는 기본적인 그 수직 각도를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45도. 그 다음에 아지무스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수평선을 베이스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단순 물체로 해석을 하게 되면 Y축으로 회전이 되는 방향이 되겠죠. 엘리베이션은 X축으로 회전이 되는 방향을 뜻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아지무스 방향을 이번에 0도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바로 네, 그림자가 지금 생성되는 방향이 바뀌고 있죠. 이번에는 180도. 네, 이쪽으로 360도. 360도하고 0도가 사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5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알 수 있죠. 보면 이제는
그 뒤에서 지금 뒤쪽에서 태양이 현재 지금 비추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각도를 10도로 낮춰보죠. 그럼 이제 드디어 뭐가 보이죠? 작은 점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태양입니다. 에즈메스 각도를 250도, 네, 너무 뒤로 가는군요. 260, 275, 285, 290, 네, 320, 네, 이쪽으로 해두죠. 그러면은 바로 태양이 현재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선 사이즈가 0.5죠. 값을 3으로 바꾸게 되면 태양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오브젝트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오브젝트의 앞면을 비추고 있다고 그러면 밝기가 매우 밝아지는 상태로 보일 겁니다. 물론 그 밝기 분위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모든 물체가 타버릴 정도로 하얗게 타버릴 정도로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있긴 어떤 알고리즘 제한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밝기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스티에 의해서 모든 그 태양과 스카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더 밝기가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밝기는 인터스티로 결정을 해주시고 태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 사이즈를 통해서 약간씩 밝기를 추가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 수 있죠? 태양의 크기가 3 정도로 해보죠. 인터스테이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당연히 어둡게 보이게 되겠고 0.1로 하게 되면 이제는 뭐 태양이라고보다도 거의 좀 달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선 틴트 부분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차가운 톤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겠고 스카이 틴트 부분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밤 분위기를 뭐 연출한다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엘리베이션과 에즈메스가 뭐 0도에서 90도, 0도에서 360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반대 방향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베이션이 10으로 되어 있죠. 이걸 제가 마이너스 10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그 지평선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그런 태양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게 연출이 되죠. 인터스테이 값을 다시 1로 바꿔보죠. 2.5 스카이 틴트 다시 원상태로 전부 다 바꿔놓겠습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번에는 에즈메스 값을 마이너스 18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제 태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320 지금 살짝 이쪽으로 지금 어딘가 빛을 비추고 있겠죠?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320 마이너스 360 400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서 조금 더 다시 더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도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AI 피지컬 스카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피지컬 스카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스카이돔 라이트를 삭제를 해주고 아니면은 스카이돔 라이트는 내버려 두고 대신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피지컬 스카이 노드와
스카이돔 라이트 간의 그 연결, 지금 이제 컬러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브레이크 커넥션을 해서 연결 관계를 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피지컬 스카이 쪽은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스카이돔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의 영향에 의해서만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피지컬 스카이 기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